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불쾌지수, 그 짜증지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들 안 부딪히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 상대방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으려고, 나 자신도 그 상대방이 뭐 좀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조심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이 되면 밤늦게 새벽에 이제 한 잔 더우니까 맥주 한 잔씩들 하시고 나오시다 보면 좀 큰 소리 나는 경우가 겨울보다는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우니까 좀 더 덜 참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손님이 뒤에 줄을 막 서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엄청 이제 막 꾸짖고 막 큰 소리 내는 장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 결국 뒷사람들이 화를 내서 뭐 그렇게 손님들 간에 또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 아저씨들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는 아주 작은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왜 요즘 뭐 원 플러스 원, 뭐 투 플러스 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제 어떤 손님이 음료를 몇 가지 집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골라오신 물건 중에 몇 가지가 하나는 뭐 원 플러스 원이고 하나는 투 플러스 원이고, 또 뭐 햄버거인가 김밥을 샀는데 그거에 또 음료수가 따라오고 이런 거를 고르셨나 봐요. 참 복이 많으시죠. 저는 그 우연히 또 그렇게 고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게 원 플러스 원이구나 해서 고른 적은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골라갖고 왔는데 이제 직원이 이렇게 바코드에 되다 보니까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이고 이게 투 플러스 원이고 이제 복잡하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는 보통 늦은 새벽 시간에 보통 아주 큰 편의점 아니면 한 명이 하잖아요. 근데 뒤에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고객한테 이제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인데 저쪽에 있으니까 가져오시고, 이거는 뭐 각각 이거 하나씩 더 가져오시면 되고, 이거는 김밥에 딸려 있는 거니까 뭘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저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스스로 가서 찾아올 텐데, 아니면 뒷사람 먼저 계산해 주세요 이러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럴 텐데, 이분은 그게 직원이 갖다 주지 않은 거에 짜증이 났나 봐요. 어, 그니까 왜 이건 어디냐고 이건 어디냐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요즘은 친절하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에 막 짜증이 나서 이제 왜 네가 손님한테 안 갖다 주고 나보고 갖고 오라고 하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 편의점 직원은 뒤에 손님들 그럼 잠깐만 있다가 뒤에 손님 거 먼저 하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싫으신 거죠. 빨리 내 거부터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친절하니 뭐 이 편의점 어떠니, 요새 파랗게 젊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근데 이 학생은 쩔쩔매고 있는 과정.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줄 서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상황을 보니 손님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한테 굉장히 심한 욕설도 하고 뭐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막 안 가르쳐줘도 제가 막 골라왔을 텐데, 물론 그런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아 귀찮으면 그냥 안 받겠다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물건은 받아야 되겠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기는 싫고, 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요즘 뭐 식당이나 뭐 이런데 커피숍이나 카페 가면 그런 심심찮게 보죠. 그리고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갑질해서 나오는데, 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외국에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손님이 왕이다 해서 손님 앞에서는 막 좀 그렇잖아요.
그 공손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거의 비굴함까지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이거는 직원이,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손님에 대한 기본 자세, 마음가짐이지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거는 손님이 갖고, 손님이 나는 왕이다 라고 무슨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니까 손님은 왕이다라는, 손님한테 주어지는 말은 아닌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는 직원이 가져야 될, 그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맞아들이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지, 손님 입장에서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손님 스스로 나는 왕이야,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직원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손님이 갖고 있어야 될 권위적인 마음,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왕이 왕다워야 왕인 거죠. 왕이 왕답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나요? 역모가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내가 뭔가 위에 있는, 나는 누군가를 지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꼭 그 손님과 장사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모든 어떤 사회생활에는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각각 순간순간 위치가 바뀌면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에서는 대리 점주가 갑과 을의 관계고, 그러면 점주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땐 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아르바이트한테는 자기가 갑이고 아르바이트는 을이 되는, 뭐 이렇게 계속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가죠. 근데 갑과 을의 관계는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뭐 계약서나 어떤 계약서 또는 행정상의 어떤 서류를 보면 길게 쓰기가 힘드니까 이하 누구는 갑 누구는 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대신해서 쓰는 말이지, 진짜 무슨 누가 더 위에 있어서 갑이고 아래에 있어서 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갑이면 굉장히 위에 있는, 을이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도 보통 사장님이 갑, 직원이 을, 그래서 사장님이 막 직원들한테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어떤 굉장히 노동 시간에 위배되는, 노동 계약에 벗어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죠. 직원이 뭐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뭐 월급은 제대로 안 올려주고, 처우 개선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사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면 이 가게는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생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불만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세상, 우리나라에는 모든 업주는 못된 사람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안 그렇고,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의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돼서 나오는 거는
그렇지 않은 못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주들의 얘기가 나온 거죠. 다 못됐으면 그 어느 한 사람이 못된 게 이렇게 뉴스가 되지는 않잖아요. 뉴스화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업주들을 보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아르바이트를 잘해주는데 도리어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 제가 잘 알고, 되게 손해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몇몇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어떤 직원의 위치에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리 얘기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 사장님은, 업주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막 왜 안 나온지, 맨 처음엔 어디가 아픈가, 왜 연락이 안, 무슨 사고가 터졌나 했는데 계속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직원 새로 뽑고 하면 나중에 뭐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제가 그때 뭐 열흘 일했으면 열흘치 월급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많진 않죠. 대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디 시골에 가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서 이렇게 그 가게가, 업장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 전날 저 내일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가 조금씩 예의를 갖추는 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만 있으면 직원의 입장에서 그 사장을 욕할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거고,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불만을 갖는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자꾸 너무 내 위주, 내 생활이 먼저, 물론 내 생활이 먼저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그게 어떤 금전을 주고받는 어떤 직원과 사장의 입장, 사장과 직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켜야 할 도덕, 지켜야 할 매너. 뭐 최소한 뭐 나를 너무, 내 입장에서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 이건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가 기본적인 매너만 지켜준다면 그렇게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은 없죠. 지켜야 될 것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장 입장에서, 사장님도 어떤 때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게 상황이 해결되면 먼저 연락을 해서 그때 이렇게 됐다, 상황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우선이죠.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면 그거 한 3, 4일 전, 여유 있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스케줄을 얘기해 주는 게 예일 거고요. 느닷없이 어떤 일이 닥쳤다면 그게 해결된 다음 중간에라도 시간이 된다고 상황이 되면 연락을 한번 할 수 있는 거, 그게 매너고 그게 예인 거죠.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불편해서 그랬어, 내가 바빠서 그랬어, 뭐 상대방이야 뭐 그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야말로 예의 없는 거죠. 이해까진 바라지 않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해주고 뭔가 사랑받고 너와 내가 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뭐 이런 것까지 가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이해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서로가 예의만 지켜준다면 글쎄요, 그렇게 갑과 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죠.
길거리를 가거나 뭐 하다못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조금 예의를 지켜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예의는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해야 될 건 아니죠. 가족 간에도,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도, 친구들 간에도 예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디 너무 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남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딱딱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아니면 내께 내 거고 뭐 그렇게 해도 우리 다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살았어. 물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인 그 상황에서도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막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은 넘지 않았고 지켜야 될 거는 다 지켰기 때문에 니께 내 거, 내께 네 거인 그 상황을 굉장히 좋게 지내올 수 있었던 거죠. 예의 중요합니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의를 지키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더 화목해질 수 있고요, 더 정감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 지키자고요. 우리 서로 예의 있는, 매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생각이죠? 감사합니다.